단기적으로 중국어를 교육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모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누가 가장 잘할까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그쵸, 많은 부모님들께서 과연 영어의 노출을 굉장히 일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생각해보면 반드시 일찍 해야만 좋은가? 그러면 또 잘못 생각하면 이 시기를 놓친 critical period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이 시기를 놓친 부모님들은 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고 우리 아이는 일찍 시작하지 않았는데, 또 반대로 가면 마치 굉장히 일찍 시작해야만 언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특히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critical period는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된 바는 없고, 반드시 언제 노출이 되어야만 제2 언어의 습득 또는 학습이 잘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발음이나 speech perception, 말소리 인지 능력, 말소리 산출 능력에서 어린 나이에 이제 노출이 됐을 때 좋은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학문적인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speech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말소리가 다른 말소리가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소리 지각,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저희가 universal listener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보편적인 청취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말소리를 다 잘 드러내다가 8에서 10개월 정도 벌써 되면 갑자기 그 능력들이 자신의 말소리 환경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6개월에서 8개월 된 영아들을 실험실에 이렇게 놓고 연구를 해보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말소리도 잘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수행 능력이 한 50% 이상 나와요. 그러다가 자기 말소리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거에 많은 연구들이 R과 L로 연구가 됐었죠. R은 영어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라이언, L은 라이언, 이렇게 해서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그 말소리 구분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일본어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면,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이제 계속 노출이 된 아동들은 이 능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잘 구분해내는 speech perception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일본어권의 아이들은 오히려 아기 때 갖고 있던 능력이 점점 더 퇴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능력이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뇌가 재조직화되고 자기 환경에 맞춤형으로 변해가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왜? 그 말소리가 자기 언어권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그 말소리 구분 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고, 스피치 퍼셉션도 중요한데 그와 맞물려서 또 어떠한 연구들도 있냐면 babbling drift가 일어난다. 즉 옹알이가 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옹알이는 뭐냐면 아직 언어가 나오기 이전이죠. 막 엄마 아빠를 말하기 이전인데, babbling이라는 건 빠따까 빠 이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근데 그 말소리도 여전히 아기 때는 한 6개월에서 이 정도는 비슷한, 전 세계 모든 영아들이 말소리가 비슷해요. 그러다가 8에서 10개월 넘어가면서 아이들의 옹알이가 굉장히 자신이 속한 그 언어권에 비슷하다, 변해간다라는 발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랑스에서 발견된 연구인데, 그냥 보통 성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3가지 이제 그 옹알이를 녹음을 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 아기들 옹알이를 녹음을 했고, 하나는 중국어 사용하는 중국 아이들의 옹알이를 녹음을 따고, 그리고 나서 아랍어권에 이제 옹알이를 녹음을 다 해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잘 듣고 어느 이제 옹알이가 프랑스 애기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되게 신비로운 게 6개월, 8개월 그 애기들 거는 사실 사람들이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냥 얘도 프랑스 애 같고 쟤도 프랑스 애 같고 이러다가 갑자기 8개월에서 넘어가면서부터
거의 60% 이상 얘가 프랑스 애기인 것 같아요 라고 그 보통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분해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언어가 나오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의 그 babbling, 옹알이도 유니버설 하다가 자신의 언어권, 많이 들은, 아까 speech perception, 많이 들은 언어권에 비슷하게 변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소리와 뭐 발음 이런적인 면은 정말 언어가 나오기 이전부터 운동 능력이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노출하는 거에 가장 좋은 거는 발음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네이티브처럼 좀 발음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찍 노출되는 거가 발음적인 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좋다. 그러나 또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랑 그다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그리고 대학생을 이제 모아다가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 중국어를 교육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중국어를 교육을 해주는데 한 1주인가 2주 정도 했고요. 실험이 이제 하는 동안 부모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누가 가장 잘할까요? 여기서 누가 제일 프리포스트를 찍었을 때 누가 제일 퍼포먼스가 높게 나올까요? 했을 때 부모님들은 당연히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랑말랑하고 아이들은 원래 언어 천재적인 어떤 선재성이 있기 때문에 말랑말랑해서 잘할 거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대학생들이 단연코 잘했어요. 왜 그랬냐? 그때 단기적으로 주어진 이 교수법이 어떤 식이었냐면 한 방향으로 그냥 제시되고 뭐 나를 따라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상호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놀이식으로 한 게 아니라 즐겁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추럴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연스러운 방향이 아닌 굉장히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 대학생들은 이미 학습 전략도 갖고 있고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L1 and L2 transfer effect가 생긴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단기 시간 동안 그 전이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 이러한 방향으로는, 이러한 교수법으로는 천재성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찍 노출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다를 말씀드렸지만 꼭 일찍 노출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언어가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동의 그 brain plasticity라고 하죠, 저희가. 뇌 가소성, 뇌가 어떻게 잘 조직이 되고 재조직화가 되고 거기에 최적화돼서 움직이느냐는 어떻게 제공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